안녕하세요. 남아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창비 교과서의 기후변화는 정말 위기인가요?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과정과 영향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글이 있죠. 네, 이제 중수필인데요. 요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 이게 정말 위기인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건데요. 특징적인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글은, 이 글은 기후변화의 과정과 영향, 그리고 이제 기후 부정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 자료들이 있었는지 그걸 보면서 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면 이제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와 폭염의 지속기간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 시작부터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로 온도가 오르면 이 원인으로 인해서 폭염의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이것이 단순히 폭염과 한파로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한쪽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재난들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보세요. 2020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해였고 북극권의 기온도 섭씨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로 인해서 자, 북극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북아메리카로 내려와 그쪽에서는 이례적인 한파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 아주 뜨거운 해에 어느 쪽은 한파로 목숨을 잃는 이런 재난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상기온은 물론 조대형 태풍, 사이클론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바뀐 기후에 작물이 적응하지 못해 흉작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재해로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딸기가 이제 곧 멸종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식량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하는데, 자, 기후난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또 두 번째 위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시리아 난민이죠. 기후변화와 가뭄으로 인한 내전을 피해 곳곳으로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 기후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가뭄과 식량 생산의 감소, 식량 가격의 폭등, 주민들의 생활고, 국가 내 갈등과 주변 국가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내전으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기후 난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뭐야 내전이니까 전쟁 난민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후 변화가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시리아 난민 외에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그 이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그 바다에 그 수위가 올라간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잃게 된 저지대와 연안 지역의 주민들이 또 이제 기후 난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로 수몰 위기에 처한 투발루와 다른 섬나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해발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승연설하는 이 사진도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구의 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사막이 넓어져서 농사 지을 땅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 지금 기후 난민이 무려 2억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도 우리가 5천만, 6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억 1,600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게다가 전 세계 12억 명이 고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다. 자, 또 근데 이게 인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자,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이제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지구상의 생명 전체의 다양성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2019년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관한 지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 그 원인이 기후 변화인 겁니다. 기후 변화. 자, 그래서 또 다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좀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동식물 종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모든 국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진국들이 전 세계 배출량의 70%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꼴랑 3%만을 배출하는 이제 개발도상국 국민 10억 명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이제 그 선진국들에게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극단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가뭄과 식량 생산량 감소 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개발도상국, 최빈국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부정이 이거에 대해서 자 보시면 배출 격차 보고서 또다시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의 그 발표자를 인용하고 있죠. 신뢰성 높이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르면 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실제로 배출을 많이 하는 상위 소득 그룹이 배출을 해야 된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제 보세요.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더 큰 피해를 겪게 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또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도 결국에는 이런 차별적인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기후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노인에다가 이제 이 노인층이 빈곤율이 높고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노인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토목건설 현장 등 폭염에 노출된 작업장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가 단순히 이제 위기다로 끝내면 안 되고 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 그래서 이러한 기후 부정의에 관련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리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이제 식량 위기. 그래서 뭐 작물이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흉작이 일어나서 우리가 결국 식량 위기가 발생할 거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기후 난민이 증가하는 문제. 그래서 뭐 가뭄이나 해수면 상승 또는 사막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 내용이죠. 한 명씩 좀 볼게요. 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은 모든 국가가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담해야 해. 우리가 아까 전에 기후 부정의로 인해서 더 많은 이제 경제적 책임과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등적 부담은 뭐 타당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이라도 국제사회 감축 목표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해. 이거는 어쨌든 모든 국가가 참여는 해야겠죠. 여기만 또 뭐 아예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윗글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탄소 배출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규제보다는 기술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러분, 윗글에서는 이제 기업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그런 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많아진 그런 국가나 고소득층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윗글의 관점과 맞지 않죠. 자, 그래서 다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피해를 입는 국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겠어. 이제 기후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윗글의 관점에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글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윗글의 관점에서 비판할 만한 부분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